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사업 호조로 인해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의 매출의 추이와 비중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화물사업의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어떠한 모델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분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요, 반도체가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회복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자상거래 확대 등에 힘입어서 이 한국발 항공화물 운송량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적 항공사들의 사업 매출 비중은 오히려 전원 대비 하락하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4월 국내 공항발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533억 달러 대비 29% 증가한 687억 4천만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으면서 중국의 이커머스 성장세의 여파로 인해서 미주로 향하는 중국발 화물이 한국을 허브로 활발히 운송되면서 항공 수출 규모가 확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두 곳과 이 저비용 항공사 세 곳은 지난 1분기 항공화물 운송 매출액을 전년 동기 실적과 비교해 본다고 하시면은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일제히 감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32.8%에서 26.1%까지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라고 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었던 이런 화물 사업이요.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화물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감소를 했지만 작년 1분기는 아직 물류 대란에 수혜가 좀 남아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저 부담을 제외하고 본다고 한다면 중국 이커머스 물돌량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항공화물 수송량 그리고 증감률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증감률을 봤을 때 항공화물 수송의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19년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의 고운임이 단순히 2019년과 차이가 크다고 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이치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좀 가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현재의 현황들 그리고 항공화물 수송량이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증감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화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전망들이 있습니다. IT 제품의 수출 증가율인데요. 24는 예측입니다. 이런 예측을 저희가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무선 전화기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9년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부분에서 큰 폭으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무선 전화기적인 측면에서도 큰 폭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19년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4월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틱 운임 지수를 보면 되는데요. 이게 BAI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항공기로 화물을 전 세계 주요 수입지로 운송하는 데 드는
이런 운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BAI 같은 경우 이런 4월에는 전월 대비 14% 상승을 하면서 과거의 계절성을 벗어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한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 같은 경우에도 24만 톤으로 전 월비로는 6% 감소했지만 저희가 전년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9% 가까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좀 바닥을 달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BAI가 증가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한항공의 화물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하락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크게 본다고 하시면 대표적으로 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수의 이제 하락이 좀 끝날 수 있을지,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항공의 조정이 끝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대한항공의 차트로 넘어가 본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던 와중에 금일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가 0.72% 상승 마감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근대에서 반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나 앞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라인을 돌파할 때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매물대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도 함께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매크로적인 변수에 대한 좀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변수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라던가 아니면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의 화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화물 쪽에서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